그 민노총 간첩설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오늘은 민노총 간첩 체포 사건이 궁금하구나. 한번 파봅시다. 싹 다 정리해줄게. 자, 봐봐. 작년 연말에 국정원이 아주 오랜 기간 대규모 간첩 수사를 벌여. 그게 뭐냐면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최대 노동자 단체인 민노총 내에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우리에게 이적 행위를 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조직이 있다라는 첩보 내용이었어.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주요 증거들을 획득해서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3명을 재판에 넘겨 1심 재판 결과가 작년에 나왔는데 무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그리고 그때 함께 기소됐던 민노총 내의 전현직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죄명이 인정된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간첩 혐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추가적으로 2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전현직 간부 1명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데, 이번에 재판에 넘긴 간부는 일단 해외에서 북한의 직속 공작원을 만나서 접선을 하고 공작원한테 무언가를 잔뜩 받아. 그리고 국내에서 뭘 지니고 있었냐면 무려 4,000쪽에 달하는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굉장히 부정하고 폄훼하는 이적 표현물을 4,000쪽가량 들고 있다가 체포되고 적발되고 그것까지 다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거야. 근데 그 표현물을 갖고 있었다고 무조건 간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는 앞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민노총 간부와 행동을 같이 해. 이들은 민노총 내에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래서 이 지하 조직은 수백 차례 북한 공작원에게 받은 지령을 실제 수행해서 이렇게 수행을 우리가 잘했습니다라는 보고문까지 북한의 암호를 통해서 수백 차례 전송하고 주고받고 전송하고 주고받았던 일련의 모든 행적들이 국정원과 검찰의 오랜 수사로서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됐고 그와 관련된 종범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씩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만난 거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 해외에서 접선을 해. 나는 이 사건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가장 큰 간첩 사건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오랜 기간 안보 담당 기자를 하면서 국방부도 출입해와서 역대 북한의 간첩 침투 사건들을 다 기록들도 보고 취재도 했었잖아. 김신조도 내가 직접 만났잖아. 김신조가 침투했던 루트까지 내가 실제 김신조와 같이 밟아보면서 취재를 했었잖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무제한 공비들을 직접 북한이 내려보내지 않아. 이렇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북한 체제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해외에서 접선하고 해외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유사시에 주요 시설들을 북한이 타격시키거나 무력화시킬 그런 첩보 내용들을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북한이 간첩 활동을 하거든. 근데 난 차라리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더 이 사건보다 작다고 봐. 그건 무장공비들이 몇 명 안 됐고 우리가 다 잡았거든? 한 명 빼고 다 잡았어. 그래봤자 몇 명 안 돼. 근데 이건 민노총 내에 있는 몇 명일지 모를 엄청난 지하 조직원들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충성하면서 대한민국을 배반한 간첩 행위를 벌였다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잠수함 침투 사건에 비할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인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서 만난지도 다 나와? 그게 중요해. 왜냐하면 간첩 사건의 특징상 이렇게 검거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 애국자고 북한을 위해서 충성한 적 없고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거든. 이들도 부인해. 그런데 국정원이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민노총 간부가 접선하는 굉장히 은밀하게 접선하는 장면을 우리 국정원이 해외의 우방국들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걸 다 체증을 해놨어. 찍었어? 그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너. 국정원이 그걸 다 찍고 있었던 거야. 미리 사전을 알고. 어디서 구체적으로 만나냐면 2017년 9월에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차례로 접선하는 것을 포착했어.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차례로 접선하는 것도 다 포착을 했어. 2019년에는 또 베트남에서도 북한 공작원을 민노총 간부가 접선을 해. 그러면서 수백 차례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보고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중국이라는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중국은 아직도
북한의 날고 뛰는 북한 공작원들이 공작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장소들이야. 그래서 과거에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해서 북한 당국으로 끌려갔던 우리 블랙 요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 왜 민노총 간부가 캄보디아와 중국과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을까? 여기만큼 북한 공작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던 거지. 그러면 이들이 수백 차례 어떤 지령을 받아? 어떤 지령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수사 자료를 보면 민노총의 위원장으로 누가 뽑혀야 될지와 관련한 민감한 선거 자료들을 북한이 요구해. 민노총 위원장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이 민노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민노총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이 민노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들이 민노총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의 민노총 내의 계파와 성향과 그들의 조직까지 싹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북한으로 넘겨.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미군기지의 군사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보도 취합을 해서 북한으로 넘기고, 민노총 내부에 어떻게 지하 조직을 꾸리고 어떻게 신규 조직원을 포섭할지, 누구를 포섭했는지까지 그 조직도까지 다 북한에게 넘겨. 그럼 북한은 이걸 받아서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 거야? 북한이 하고 싶었던 건 크게 4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로 보여. 첫 번째는 민노총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야. 민노총 장악 시도를 북한의 문화교류국이라는 데가 직접 나서서 이 민노총 간부들을 포섭했거든. 그런데 북한이 원했던 대로 민노총의 주요 간부 자리에 이 북한에게 지령을 받는 사람들을 다 올리는데 성공을 해. 그래서 실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민노총 내에 있는 주요 인사에 다 개입을 해. 그래서 누구를 앞으로 인사로 이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라는 인사의 전 과정을 북한에 보고하기도 해. 이번에 징역 15년을 받은 주요 간부는 무려 20년간 북한 공작원과 형제처럼 지내. 그러면서 민노총의 주요 보직들을 두루 걸친 민노총 내 실세 중에 실세야. 봐봐, 대외협력실 국장 했지, 조직실장 했지, 기획국장 했지, 교육국장 했지, 조직쟁의국장까지 해. 민노총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까지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힘을 떨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으면서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던 거야. 특히 이들은 북한의 김정은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뭐라고 불러? 회장님이라고 불렀어. 그러면서 민노총 내에 자기들이 세운 조직을 북한 문화교류국 산하의 지사라고 표현을 했어. 우리는 북한 문화교류국에 소속된 북한의 공작원 소속이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북한에 작성해서 보냈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총회장님의 지시를 받들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우리가 만났던 북한 공작원과 민노총 간부가 서로 만난 얘기하는 거야. 20여 년 동안의 세월을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동지 따뜻한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주고받았던 그 시간들, 20여 년의 시간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북한에 보내. 북한에 보낸 보고문을 국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포렌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우리가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거지. 그러면서 실제 민노총 내부의 통신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북한에 모조리 다 넘기고, 그러면서 민노총의 중앙집행부 선거에서 이른바 이 북한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선되도록 총동력을 다해. 그러면서 북한은 민노총 중앙에 말고 각 지회에도 지하조직을 만들라라는 지시까지 해.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을 내가 입수해서 자세히 분석해봤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 민노총 내에 있는 지하조직의 조직원을 늘려야 되잖아. 민노총 회원 중에서 이들이 어떻게 조직을 늘려가는 과정을 분류했냐면, 자기들과 한 번 만난 사람을 소극분자라고 분류했어. 그리고 2번, 3번 만나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심어주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을 동반자라고 분류하며 북한에 보고했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열성분자로 신규 조직원을 분류해. 민노총 회원들 중에서. 이 열성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미주의를 외치고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그런 민노총 회원들을 열성분자로 분류했어. 여기에서 4단계로 더 나아가면 신규 민노총 회원 조직원, 자기들이 포섭한 조직원을 적극분자라고 해. 이 적극분자는 북한 체제를 숭배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 혁명 영화, 혁명 소설, 이정물을 읽고 탐닉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궁극의 마지막 5단계를 가면 임무 부여자야. 이 사람은 실제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과 함께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북한 김일성 사랑해요, 김정은 사랑해요를 외친 게 아니라
자기 말로 20년간 동지의 정을 나누면서 민노총의 핵심 자리에 오르면서 끊임없이 20년간 자기들이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민노총 가입자들을 포섭해서 5단계로 나뉘어서 핵심 보직에 북한을 숭배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 공작원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민노총 자리에 올렸던 거지. 이게 북한이 이들 간첩 혐의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제 첫 번째 목표였어. 북한이 원한 두 번째 목적은 뭐야? 왜 민노총을 북한이 가지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시설에 어디든 다 있겠지. 예를 들어 송전탑 혹은 송전시설, 발전소 이런 주요 국가의 근간 시설에 민노총 가입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을 활용하면 국가의 주요 기관 어디든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출입하고 민감한 정보를 빼내올 수 있겠지. 실제로 이들은 그런 일을 해. 청와대와 국가기관의 송전망 마비를 위해서 민감한 자료를 빼돌리고 화성과 평택의 2함대의 민감한 자료, 화력발전소, LNG 저장 탱크 배치도까지 수집해서 북한으로 보내. 생각을 해보면 이석기 사건으로 발화된 통진항 해상 사건에서도 지하조직, 알로라는 지하조직을 이석기가 만들어서 이런 국가 근간 시설에 대한 민감한 자료를 수집해서 북한으로 보내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지하조직에 회동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통신시설과 발전시설 등 국가 근간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막 결의를 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당 해상까지 이어졌던 거지. 이번 민노총에서 이런 국가 근간 시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보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 더 다른 목적도 있어? 왜 북한이 민노총을 장악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민노총 내의 핵심 간부들이 북한에게 충성을 했을까? 민노총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야? 노사협상? 아니야. 야외 집회야.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 참사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대규모 장외 집회 이 야외 투쟁을 벌여온 게 민노총이거든. 그러면서 반정부 투쟁과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집회를 민노총이 주도가 돼서 대규모의 장외 집회를 하고 여기에 야당 의원들까지 막 참석을 했단 말이야. 북한에게 수백 차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을 보면 북한이 국내 정치 현안에 아주 직접적이고 집요하게 개입해서 여론을 굉장히 선동하려는 시도를 이 민노총 지하 조직을 통해서 했다는 걸 볼 수 있어. 이들이 실제 장외 집회를 갖고 여론을 선전했던 주요 사례들이 북한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 때, 화물연대 파업 때, 반미, 반일 투쟁 때, 대정부 투쟁 때, 반정부 시위, 탄핵 시위, 반보수 시위 이럴 때마다 북한의 지령이 있었어. 그래서 현 정부에게 불리하고 탄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반미 감정과 반일 감정을 고치실 수 있도록 민노총이 주가 되어서 장외 투쟁을 해 나가라라는 북한의 지령대로 이들이 실제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내용을 북한으로 보고하기도 했어.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암호나 지령문 같은 걸 다 해독은 했어? 암호나 지령문도 다 해독이 됐고 가장 은밀한 장소가 해외에서 접선을 했을 때 어떻게 북한이 공작원을 내려보내는데 이 공작원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아보느냐잖아. 예를 들어 북한 정찰총국 누구라는 명찰을 차고 해외에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여행객으로 다 위장하고 민노총 간부도 이렇게 나갈 텐데 서로 어떻게 알아보고 접선하냐. 이게 비밀 암호와 행동 지령을 통해서 간첩과 북한 공작원이 서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판을 짜놨는데 이 민노총 간부는 자기 스스로 지사장이라고 불러. 왜냐면 나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한 지사니까. 지사장이 본사 성원이라고 표현해. 본사 성원은 정찰총국 산하의 문화교류국 산하의 북한 공작원이야. 이 본사 성원과 어떻게 만나느냐? 캄보디아의 매우 유명한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한 시각 5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샘물, 생수병을 따서 먹는 척 동작을 취해라. 동상 앞에서. 그러면 본사 성원, 북한 공작원이 손에 들고 있었던 선글라스를 닦는 동작을 2-3번 반복하겠다. 라는 걸로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를 정해. 근데 이게 웃긴 게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동상 앞에 유명 관광지가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알아볼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샘물을 먹는 거고 저 사람은 계속 선글라스를 닦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미행이 따라붙었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이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에게 미행이 따라붙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알려야 되잖아. 그 방법까지 북한과 민노총 간부는 다 짜놨어. 미행이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지 않고 그 북한 공작원에게 큰 소리를 알리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암호문을 정해. 그게 두통이야. 그래서 팀장님, 제가 오늘 갑자기 두통이 심해서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민노총 간부가 얘기를 하면 그 현장에서 선글라스를 닦고 있던 북한 공작원이 미행이 따라붙었구나 라고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치밀하게 어떻게 자기를 식별하고 일이 틀어졌을 때에 대비하는 암호와 행동까지 다 정해놓은 것을 국정원의 수사로 밝혀낼 수 있었던 거지.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민노총 간부 같은 사람들이 북한이랑 실제 접촉해서 뭐 활동을 했다고 해. 이게 진짜 영향이 있긴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 꽉 대표가 준 건데, 실제로 야당에서는 아니 민노총이 얼마나 간첩이냐, 간첩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요즘 시대에 간첩이 영향을 주냐 이 시대라면서 민노총을 굉장히 비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어. 물론 이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떤 입장도 잘 내지 않고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예전에는 거듭 말하지만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와서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들이잖아. 그런데 요즘 북한의 간첩은 굉장히 교모한 시민운동, 굉장히 교묘한 장외 투쟁, 굉장히 교묘한 정치 캠페인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거지. 민노총은 정말 수십만 명을 당장이라도 광화문의 특정 장소에 장외 집회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야. 그리고 민노총이 이렇게 엄청난 인파를 동원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 예를 들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선동한다면 실제 그렇게 여론이 선동돼. 우리가 민노총이 주도한 사건은 아니지만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촛불 집회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랬을까? 잘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전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일부 현혹될 수 있다는 걸 봤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얼마나 많은 민노총 야외 집회에, 장외 집회에 정말 순수한 국민들이 동원이 됐어? 반정부 투쟁 때도 민노총이 주도했던 집회에 민노총만 참가했던 건 아니잖아. 북한의 색채를 쏙 빼고 간첩의 색채를 쏙 뺀 채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굉장히 선진적인, 의식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는 정치 활동으로 가장하고 이런 여론 활동을, 여론 선전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순수한 정치 캠페인인지 아니면 그 뒤에 북한이 있는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간첩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알면 민노총 내에 어떻게 간첩이 숨어들어갔고 이들이 어떤 간첩 행위를 했는지, 왜 15년이라는 징역이 나왔는지,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건강한 조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